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폭등 한 번 더 광풍이 몰아칠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급과 심리 그리고 첨언, 소프트뱅크와 애플, 구글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 폭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5월 19일 날 가격 폭등한 비트코인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때는 1000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올렸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6월 23일 날 돈은 권력이다, 페이스북 가상화폐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댓글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큰 시세를 한번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 여러 가지 정황상 오를 만한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자, 영상만 볼 것이 아니라 댓글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좋은 이야기를 댓글로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 말고도 저의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투자에 있어서 좋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2월에 300만원 후반대였던 게 3월에는 400만원 초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4월부터 서서히 상승해서 5월 말에 급등을 하면서 다시 1000만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차트의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1000만원이라는 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 달간 조정을 거친 뒤에 지금 6월 26일 날 단숨에 1500만원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달 1500만원을 뚫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2400만원 최고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지금 이런 상승의 분위기를 잘 접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조용한 상황인가? 제가 그래서 과거에 뉴스 기사의 빈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와 2019년 6월 현재 뉴스 기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건데요. 아래 있는 차트는 2017년 9월 말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 기사가 송출된 건수를 나타낸 겁니다. 1500만원을 찍었던 12월 초에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뉴스 기사는 일주일에 600건, 800건, 그리고 2400만원 피크를 찍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이때는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냈고, 지하철이든 식당을 가든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뭔가 투자 심리가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제재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1월 말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뉴스 기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쭉 없어졌고, 그동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손절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지금 2019년 6월인데요. 뉴스 기사 수가 일주일에 100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폭락 시기하고 지금하고 뉴스 기사가 나오는 빈도수가 비슷하단 말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지금 무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직은 꼭지가 아니다, 본격 상승은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빈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트래픽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뉴스가 나오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탈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요. 아직은 전혀 고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는데 분위기는 별로다. 왜 그렇다면은 가격은 달아올랐는데 분위기는 왜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은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17년 말 당시에는 너도 나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비트코인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뛰어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치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되지 않고요. 자, 은행 계좌를 거래소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행 계좌 개설 꼼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실명제로 전환이 되면서 좀 꺼려지게 되고 접근성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18년 초 폭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거죠. 80%, 90% 손실 나면은 사실상 멘탈 붕괴가 아니라 그냥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 돈은 없는 돈 셈 치고 자식한테 물려준 이런 건데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2017년 고점 가격까지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 자, 알트코인들 수많은 코인들은 아직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90% 손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비트코인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알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더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열받아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손절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대장주 장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2017년 말 12월에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을 했고 자, 급등을 한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은 2018년 초, 2017년 12월 비트코인 가격 차트고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빨간 선이 리플이고요. 검은 선이 이더리움, 파란 선이 라이트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인데요. 여기 봉 차트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1,500만원 찍고 2,000만원까지 한번 갈 때,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거칠 때 지금 이더리움이 2차적으로 뜨죠. 자,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뜨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좀 시차를 두고 리플이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리플이 뜨고 나서 라이트코인이 뜨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차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270원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자, 동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싼 맛에 많이 몰려들게 되고, 자, 그래서 270원에서 4,500원까지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폭락을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조정을 받고 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시간차로 오르는 모습을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차트는 수익률 차트입니다. 2017년 10월 15일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수익률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상승했다. 물론 하락을 할 때도 하락폭은 그만큼 컸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2017년에도 시간차를 두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대장주로서 앞서 나가고 있더라도 나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 상승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기회는 열려 있고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은 사실 매매 연습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 매매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많이 물었는데요. 자, 제가 그럴 때마다 소액으로라도 주식 투자를 하면은 경제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매매 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매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의 변수가 적습니다. 변수가 적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가격을 움직이는 큰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수급, 유동성이 지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심리와 유동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투자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자, 우리가 작년에 폭등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오를 거라는 기대감, 심리와 돈들이 시중에 풀릴 때 바로 가격은 폭등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수급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이 코인 시장에는 공매도가 가능하기는 해도 전문적인 공매도 세력, 기관들이 공매도 포화를 놓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공매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심리와 수급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비트코인을 두고 매매 연습을 하기 좋다고 말하느냐? 제가 자주 말해왔던 거죠.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바로 심리 연습이죠. 사실 투자의 반은 심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수급과 심리를 움직이는 시장에서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번뇌, 그리고 탐욕, 좌절, 환희가 뒤범벅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번뇌, 좌절, 탐욕, 환희와 같은 심리가 뒤범벅되어서 일반 대중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물론 큰 손들도 있지만 이 코인 시장에는 전문적인 공매도 세력들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2017년에 코인 시장에 발을 담가봤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2018년 1월 장이 무너질 때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서로 팔고 도망가려고 난리였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또 한번 반등을 하면은 또 그걸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모습들이 막 뒤범벅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는 심리 연습을 위한 아주 좋은 시장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기계가 되어라. 즉 감정을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조지표라는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메인 차트만으로는 사실 수급과 심리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조지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수의 보조지표만큼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시장에 그냥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보조지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사냥 도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는 책, 알렉산더 엘더의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무려 500쪽이 넘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다양한 보조지표들에 대한 설명과 그런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무조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조금이라도 한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읽으세요.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미래를 예측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세계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억소리까지 날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판단하면서 기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이런 전제는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계속 나고 이제 언론에도 노출이 계속 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에 더해서 소프트뱅크, 그리고 구글, 애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구독자분들인데요. 구독자분들이 소프트뱅크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이 소프트뱅크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마이너스 50%가 났죠. 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메일로도 질문을 하고 댓글로도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프트뱅크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 잘 나간다는 수많은 벤처 회사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사가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 왜 반토막이 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진실은 뭐냐? 바로 2대1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액면 분할을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반으로 쪼개지니까 그게 그냥 50% 하락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특히 50% 같은 건 사실상 개 잡주가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라고 한번 되물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이제 6월 25일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기존에 주당 10만원에서 주당 5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소뱅을 살려면은 최소 1000만원이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100주 단위로 사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 5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소뱅을 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할인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또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당연히 좋은 거죠.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프트뱅크는 주당 배당금을 44엔으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만 원일 때도 주당 배당금이 44엔이었는데 5만 원일 때도 주당 44엔입니다. 원래 10만 원대 샀던 사람들은 그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2배로 늘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는 지금 돈도 잘 벌기 때문에 배당금도 늘리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주가 부양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실적 성장 IT 기업은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우상향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애플과 알파벳, 자, 이들도 수년 동안 지속적인 실적 성장으로 주가 상승을 했고, 자, 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여러 차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또 액면 분할 전 가격에 도달하면 또 액면 분할하고 또 상승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도 이런 선순환적인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또 해보는데요. 자,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전 주가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은 많은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